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5월 21일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번 주 중간에 좀 제가 한 두 개 더 올리고 싶었는데 좀 마무리가 안 돼서 못 올렸고요. 오늘 일단 정리하고 제가 내일하고 수요일쯤 두 개 정도 더 올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잘 봐주시고요. 오늘 시장 현황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은데 미국 뭐 부채 협상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미국 부채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서 그 부채 한도를 이제 늘려야 돈을 늘려가지고 좀 재정을 거기 기축통화국가 이제 돈을 부채를 늘리면 국채 발행하고 돈이 좀 더 돌겠죠. 근데 이제 상원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상태가 안 좋으니까 돈을 더 찍는 건 무리가 있다. 긴축 재정을 들어가자. 예전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셧다운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이게 그 다우지수가 좀 내려갔어요.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좀 아직 상태가 안 좋죠. 5월 26일 한국은행이 이제 금통위 회의가 열리고 또 6월 13일 날은 미국 연준이 이제 회의를 열어요. 그럼 14일이나 15일 정도 우리나라에 발표할 텐데 이것도 이제 둘 다 동결할 가능성이 높죠. 상태들이 안 좋으니까. 근데 물가가 완전히 잡힌 것도 아니지만 근데 0. 어쩌면 뭐 0.25 올릴 수도 있어요. 미국이. 그럼 우리나라는 타격이 큽니다. 뭐 안 올 가능성이 많은데 한은은 올릴 뭐 입장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대한민국 부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땐 한국 환율에 좀 문제는 생겼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생각해 주시고 2030 매입 비중이 증가한다는 기사가 뭐 저번 주에 좀 여러 개 나왔죠. 아주 좀 비합리적인 기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좀 보여드릴 텐데 그 언론 보도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흔들리는 분도 많고 또 시장도 그 영향으로 또 규제 안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2월, 3월 저는 3월, 4월 정도 그칠 줄 알았는데 5월까지 일단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져서 다만 이제 더 상승하기는 좀 역부족인 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엄밀히 보면 평년에 반토막도 안 됩니다. 시장이 죽어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카드사 연체율이 이제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조입니다, 벌써. 저번 주에 4조 원이 5대 은행에서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제 또 1조까지 또 카드사가 발생했으니까 옛날에 5060 분들은 아실 거예요. LG 카드 사태. 그때 우리나라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부동산 시장 거래량을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확 올라가지 못하고 4월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돼서 5월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좀 아슬아슬하게 좀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체크하시면서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것도 이미 이제 바람은 좀 탔는데 그 바람이 약하잖아요. 그럼 가라앉겠죠, 언젠가. 그런 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의 셧다운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여러 번 셧다운이 있었는데 오바마 케어 할 때도 셧다운이 있었고 여기 보시면 오바마 케어 할 때도 셧다운이 있었어요. 그때도 여기 사진 여기 있잖아요. 사진 보시면 이 박물관이 문 닫고 이 당시에 이제 공무원들이 무급 휴가를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급 휴가를 가고 또 박물관 문 닫고 또 캐나다 국경에 순찰 경비대가 몇백 명이 있는데 거의 한 사람이 대신 돌았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95년도에도 이제 빌 클린턴 때도 또 한 번 있었고 트럼프 때도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트럼프 때는 36일이나 갔어요. 이게 길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일시해고도 막 38만 명 하고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뭐 3억 넘어가니까 40여 명은 이제 무급 근무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할지 이때 좀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좀 지켜볼 만합니다, 여러분. 되든 안 되든 하여간 시장이 좀 뭐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을 자꾸 드시겠죠, 여러분. 자, 이게 미국의 재정 적자 현황인데요. 보시면 좀 심각합니다. 물론 이건 코로나 때인데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역대를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때가 여기잖아요. 적자가. 그러면 지금 10살이 뭐 회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지금 적자인데 이 정도 라인인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미국 역사상에서 적자가 이렇게 오래된 적은 없습니다. 점점 쌓여가고 있죠. 빚이. 그 빚을 어떻게 보면 어음을 자꾸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못 믿는데 금리를 인하하던 인상하던 킹달러 현상이 또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1,300원대를 넘어서 가지고 뭐 전혀 밑으로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1,400원대
가면 정말 안 좋은데 그렇게 시장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저번 주에는 올 것이 오고 있다 이래가지고 오대은행이 벌써 4조, 이때 연체율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특히 저축은행 쪽은. 근데 이제 카드사까지 또 이제 좀 벌써 1조 원 손실이에요. 연체율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3배씩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롯데 PC, 우리카드. 좀 이상하죠, 여러분? 평소에 못 보던 현상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 시장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면 아래에서 여러 가지 경제가 좀 침체 다운되는 어떤 모습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현대카드사만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 보시면 많은 데는 3배, 뭐 2배 정도씩 다 늘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BC카드사는 3배 늘었고, 우리카드사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 롯데카드도 보시면 0.9에서 1.5, 좀 많이 늘었죠. 좀 상태들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증가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증가하지 이게 감소할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철강 원료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거 잠깐 보시고, 뭐 분양가 기사들 자꾸 나오는데 이런 기사 또 안 나오죠. 한국철강협회에 있는 자료를 제가 받아온 건데, 미국하고 중국에서 주로 많이 나요. 원료탄이라 그래서 유연탄하고 강점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뉴스는 또 안 내죠. 기자분들이 정말 좀 대한민국 기자분들 좀 힘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30 아파트 매입 비중 증가, 이거 제가 MBC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는데 서울 경기 35% 돌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렇게 이때는 기사 조금 나왔다가 보시면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이게 작년 6월에 꺾이고 나서 쭉 25, 26, 27 하다가 뭐 30%대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건 2022년도 얘기인데 2023년도도 이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6월 달에 여기 보시면 6월 달에 꺾였다가 이렇게까지 올라왔습니다. 꺾였다가 다시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정확한 건 전체 개수에서 우리가 비중을 봐야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35% 비슷해요. 2021년도에는 44%, 2022년도 40%. 중요한 건 여기 볼까요? 2019년도 7월에 34%예요, 매입 비중이. 그때 몇 건이에요? 3,000건이에요. 지금 몇 건이에요? 1,000건입니다, 여러분. 1,000건. 3분의 1 토막 났어요. 이때하고 시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2022년도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40%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588개. 여러분들이 아쉽게 5060들은 이미 시장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진입을 많이 안 하는데 2030하고 영끌 피해보신 분들 말고 영끌 피해본 대신에 그걸로 득을 본 사람들 있죠. 갭 투자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내려갔다고 판단해가지고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20%가. 그리고 실거주자분들이 붙는 거예요. 좀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 한계가 있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총 거래 건수도 여전히 반토막, 3분의 1토막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시장이 확실히 살아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보시고, 저번에 기억하시겠지만 또 기사들이 이런 게 났잖아요. 2022년도 대비 거래량이 78%, 80% 증가했다. 이거 아주 안 좋은 기사죠. 여기 보시면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앱을 활용해가지고 그거를 기사를 또 받아 썼더라고요. 연합뉴스인가 어디가 던지고 다 받아 쓰는 형태인데 기자분들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 보시면 평년 볼까요? 15년, 16년, 17년 보세요. 여기에 10분의 1 토막, 여기에 5분의 1 토막 수준이에요. 평균으로 봐도 3분의 1 토막 수준이에요. 30% 수준. 시장이 죽었는데 이걸 자꾸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잘 모르시는 젊은 세대들이 매입 비중이 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2의 영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시더라도 제발 발품 팔아가지고 좀 저렴하게 사시기 좀 말씀드리고, 입주 물량 이거 기사인데요. 2011년 기사예요, 여러분. 2011년도에도 이런 기사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동산 1번지에서 데이터를 던져가지고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최저, 집값 오를 것처럼. 근데 이때 어땠어요? 더 바닥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때 기사하고 대잡이에요, 아주. 이때 입주 물량 보세요. 16,000개예요. 근데 집값 더 내려갔거든요. 12년도에. 13년도 내려갔죠. 14년도 내려가고. 그래서 15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또 빚내서 집 사라. 그때서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적다고 뭐 내년 2년, 2, 3년 뒤에 오른다 이런 기사 요즘 많잖아요.
너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올라갈, 집값이 저렴해 올라가는 거죠. 제가 볼 땐 좀 쉽지 않다. 서울 아파트 공급주로 이런 기사가 작년 여름에 나왔어요. 8월 달에. 앞으로. 이게 다 거짓말 기사죠. 왜? 경제 상황이 좋아야 집값을 사는 거지. 입주 물량 하나만 갖고 시장을 판단해서 안 됩니다.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봐야 되죠. 경제 상황이 정상적일 때라면 이 논리가 맞아요. 입주 물량이 적으면 당연히 공급이 더 적으니까 수요가 많다라면 당연히 가격이 상방 압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이제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금리가 저금리가 아니잖아요. 쉽게 내릴 것 같지도 않고 물가 압박 때문에 쉽게 못 내립니다, 금리 여러분. 자, 고층 건축물 요거 나왔었는데 뭐 한강 나왔는데 70층 이거 대해서 공사비가 2천억 증가하고 입주가 1년 되니까 이 저 반포 1, 2, 3, 4 지구 이 조합원 2,300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반대입니다, 반대. 49층 안 짓겠다. 35층 그냥 가겠다. 이게 시장에서 포퓰리즘으로 자꾸 70층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공사비도 많이 49층만 해도요. 1년 정도 공사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자꾸 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높은 빌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 보시면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났습니다. 근데 전체 총 매물은 좀 줄었어요. 전세 월세가 좀 소진됐습니다, 여러분. 소진된 이유는 역전세난으로 빠진 것들이 요새 조금 가격이 내려간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넘어가는 수요가 있어서 전세 물건하고 월세 물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줄고 있습니다. 요 줄은 양이 조금 반영됐고 매매 물건은 계속 늘어납니다. 매매 물건은 지금 6만 3천 개까지 갔어요. 6만 1천에서 6만 3천 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매매 물건은 계속 늘어난다. 이건 뭐 의미하는 바가 많죠, 여러분. 뭐 집값이 오를 건데 왜 팔까요, 여러분? 그쵸? 내릴 것 같으니까 파는 거죠. 아니면 지금 어렵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1, 2년 버티기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자, 매물 증가 볼까요, 여러분? 저번 주에도 보여드렸던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500에서 또 늘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늘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면서 주말을 끼워서 좀 움직이는 게 있는데요. 여전히 전체선 올라가고 다 요거 서초구만 약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줄었어요. 서초구는 도리어 이제 전세 월세가 조금 늘어나는 영향, 매매가 안 팔리니까 또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노원구, 양천구, 영등포 똑같이 보시면 저번 주에 2,732개 다시 또 한 50개 늘고, 근데 거래는 제가 알기로 양천구가 10개인가 15개 된 걸로 알거든요. 20개 됐나? 또 늘었습니다. 그만큼 다 늘죠.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자, 마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영선도 2029개, 2400개, 조금 늘었고 486, 517개, 1388, 1442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요. 5월달에 거래입니다. 이거 5월달에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매주 보여드리니까 서울 아파트 59제곱미터부터 99 사이, 85제곱에서 국민평형에서 99까지 물량은 한 5%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59에서 85 사이가 많더라고요. 그 물량들에 거래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유시한 점을 제가 추가는 안 붙였는데, 여기 2023년도, 2022년 하반기에 거래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80%가 5월달에 거래량에 2월, 3월, 4월만 해도 2020년 뭐 옛날 가격이 직전 가격인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만약에 10억이었는데 요새 호가가 올라가니까 12억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안 팔리고 도리어 저번 달에 만약에 12억에 팔렸는데 11억이나 13억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결론은 발품은 누가 많이 팔고 누가 잘 버티냐, 이렇게 경쟁인데, 지금 흐름을 보면 제가 볼 때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 형태에서 25평에서 34평, 뭐 40평대까지 지금 거래량을 보면 전반적으로 하락 거래가 훨씬 많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극히 일부분이지만 뭐 압구정에 이렇게 큰 데 것 있잖아요. 뭐 30억, 40억 이런 것들이 몇 개 있고, 또 밑에 급들 뭐 좀 작은 것들 있잖아요. 작은 것들이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핵심은 이 그림을 보시면 현재 상황이다. 5월 20일까지 제가 뽑은 겁니다. 어제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엘리어트 파동, 뭐 피보나치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신용카드, 요 카드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1대 1.618 황금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 이걸 활용해 가지고 만든 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5파 상승, 3파 하락 이런 게 있는데요. 표현을 뭐 조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충격이라도 하기에요. 중요한 건 제가 이 그림을 왜 올려놨냐면 여러분, 자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여기 갔다가 지금 내려갔잖아요. 요 지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가고 있고 내려갈 때는 이게 힘이 더 세요. 이게 나타날 가능성이, 이게 주식시장에 쓰는 건데요. 일반 대부분에서 좀 통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돼서 제가 뭐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선을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 보고 좀 참고하시고,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자연의 법칙인데 너무 맞아요. 이걸 가지고 모든 법칙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폭, 수식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몇 년 동안 이 엘리어트란 분이 공부한 건데,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시장이 엘리어트 파동이 맞다라면 뭐 100% 그게 주식시장에 통용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준용은 됩니다. 좀 활용은 되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선이 하나 둘 셋 가고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게 하나 하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또 이 큰 그림이 덩어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저는 이제 그 엘리어트 파동의 이제 조정 구간의 첫 상승, 하락 3파 중에 이제 상승에 있는데, 요번에 이제 만약에 조금 조정 거치고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요, 아마 그게 오면 한번 조정이 더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언론 플레이하고 정부도 또 모호한 어떤 뭐 주택가격을 잡는 건지, 마른 연착륙이라 그래놓고 집값을 띄우고 싶은 건지. 그러나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여러분. 총선이 내년 4월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부 당국자로 판단하면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전 국민 중에 2200만 가구 중에 아시겠지만 무주택자가 950만 가구고 유주택자가 한 1100만 되는데요. 유주택자 중에 60%가 다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집값이 오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계산해 보면은 600만, 1600만, 1700만이 집값 오르는 거 원하지 않나요? 70% 정도가. 그러면 이제 이 정권이라는 것은 이제 투표해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값을 안정적으로 주겠죠? 근데 그 속에서 바치려고 해도 부동산 PF 문제, 대출 문제, 연체율 증가 문제, 미국이 또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지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충격이 오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파동처럼 다시 이제 하락으로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끔 이제 댓글 보면 뭐 1억이나 올랐어요, 막 이런 분들 계신데 3억, 4억 내렸잖아요, 그 대신에. 물론 그런 것도 같이 보셔야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기가 여력이 되시면 1억 올랐다고 해서 지금 일단 고점에서 내려왔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내려왔는데 조급해하실 거면은 1억이라도 사시는 게 나아요. 마음의 병을 얻는 것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현명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라면 저는 다시 한번 기다리는 데다 저는 하여간 방향성을 두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안양에 어디 두산이분가? 그 댓글을 제가 봤는데, 지금 이제 분양권 던지는 사람들이 5월, 그러니까 5월 말에 6월 1일이 이제 그 재산 그 접어두고 하여간 물건들이 많지는 않아도 분양권들이 마이너스 피가, 제가 마이너스 피를 알아요, 그 동네. 안양 쪽에나 뭐 인천 쪽은 뭐 거의 마이너스 피고요, 프리미엄이. 그리고 안양 쪽은 약간 오르기도 하지만 내리기도 하고 비슷한 가격인데 분양가 수준으로 아마 지금 분양권들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분양권이 나왔다는 이유는 그분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팔겠죠? 왜냐면 남는 가격 수준이 아닌데, 그렇다면 내고를 충분히 하셔라. 그리고 충분히 현금이 준비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실거주 목적이 많다 그러시면 제가 볼 땐 큰 무리는 없는 가격인데, 얼핏 봤을 때 뭐 6억 6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대충 한번 봤더니요, 매물이 이미 뭐 6억짜리가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평형이. 그래서
현장 한 군데 부동산 가지 마시고 여러 군데 다시 들러보시기 바라고, 매물 뭐 부동산 뱅크도 있고요. 네이버 부동산 매물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막상 가면 뭐 이 물건은 없다, 그리고 뭐 6억 5천짜리만 남았다 이러면 딜 하셔야 돼요. 누가 아시겠어요, 여러분? 현금 가진 분이 지금 최고입니다. 지금 물건이 많아요, 동안구에. 몇 천 개 아파트가. 분양권은 몇백 개밖에 없지만 기존 주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서로 팔려고 내놨는데 과연 주택 가격이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지금부터. 그죠? 시장 상황이. 그래서 시장 조급해하지 마셔라.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도기가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땐 다시 한번 조정기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 잘 하시고, 자, 다음 주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이번 주는 필히 말씀드린 대로 좀 미진했던 그 영상 한 두 개 제가 내일이나 모레하고 수요일 목요일 사이에 두 개 올릴 테니까 그것도 또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시청해서 감사합니다.